자, 새로운 단원 경우의 수 파트 보도록 할게요. 자, 경우의 수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경우의 수냐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건이 뭐냐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사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 어떤 실험이나 관찰이 있을 때 그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 중에서 관심 있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주사위를 한번 굴려요. 굴리는데 여기에서 우리 소수, 여기는 프라임 넘버의 눈이 나오는 경우 2, 3, 5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1부터 6 사이에 소수가 2, 3, 5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번 굴리는 거는 실험이나 관찰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즉 2, 3, 5, 이 경우가 바로 이 결과가 뭐냐면 사건입니다. 소수의 눈이 나온다는 사건이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2, 3, 5 이거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에 지금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옵니까? 2, 3, 5 세 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험이나 관찰이 어떤 건지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관심 있는 결과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우리가 지금 찾는 경우의 수라는 거, 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대해서 어떤 사건을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법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합의 법칙이에요. 자,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요. 그때는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고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사건 A나 또는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이 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에서 5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 장을 딱 뽑는데 그걸 한 장을 뽑았을 때 그게 적힌 숫자가 2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2 또는 이라는 말이 있죠. 또는 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와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각각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사건 A, 사건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가지수가 몇 개가 될까요? 2, 4, 6 해가지고 점점점 갈 텐데 50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2는 2 곱하기 1이고 4는 2 곱하기 2, 6은 2 곱하기 3인데 50은 2 곱하기 25니까 이게 몇 개입니까? 총 25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3의 배수의 경우 어떨까요? 3의 배수의 경우는 3, 6, 9,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서 48까지 가겠죠. 그렇죠? 그 이상 넘으면 50이 넘어버리니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그리고 3 곱하기 16이 될 겁니다. 3, 6, 18, 48 이렇게 되니까요. 그럼 총 몇 개입니까? 16개죠. 아, 그럼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41개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겹치는 게 있거든요. 겹치는 게 어떤 게 겹치는 게 있을까요? 겹치는 게 여기 당장 또 보이죠. 어떤 게 겹칩니까? 여기 6, 여기 6, 이 겹치죠. 이걸 더해버리면 숫자는 1에서부터 50까지 숫자가 각 숫자마다 한 장씩 밖에 없는데 6이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이거는 2의 배수이자 6의 배수인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 번을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의 배수이자 3의 배수인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2와 3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죠. 그러면 이게 6의 배수가 됩니다. 그죠? 6의 배수. 6의 배수 어떻게 됩니까? 6, 12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여기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48까지 가게 됩니다. 그죠? 이 경우에도 6은 6 곱하기 1이고 12는 6 곱하기 2, 48은요. 48은 6, 8, 48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몇 개입니까? 8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5 더하기 16으로 하면 안 되고요. 자, 25 더하기 16에다가 8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답은 3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33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하고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해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 성립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겹치는 게 있어요. 이게 겹치는 거. 중복되는 거라고 하죠. 이거 중복되는 거라고 합니다. 중복. 이 중복되는 거는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경우의 수를 제대로 셀 수가 있다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 예시 두 번째. 자연수 ABC에 대한 방정식 3a 더하기 2b 더하기 c 이퀄 12의 해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자, 자연수 ABC라고 했기 때문에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b가 1보다 크거나 같고 c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방정식 관점에서 봤을 때요. 3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10이라고 나오는데요. 3a를 넘겨볼게요. 3a를 넘기면 2b 더하기 c가 12-3a라고 나오죠. 자, b가 1보다 크거나 같고 c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b 더하기 c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3보다 크거나 같죠. 맞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3a를 이쪽으로 넘기면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3a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3a는 작거나 같다 9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a는 어떻습니까? 1보다 또 크거나 같죠. 여기 이제 정의에 따라서.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이 1, 2, 3입니다. 맞죠? 이 각각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a가 1일 때 a가 1이 돼버리면 이 방정식에서 여기가 3이 되죠. 그러니까 2b 더하기 c는 3이니까 넘기면 9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변형을 해요. c는 2b를 이번에 넘기면 9-2b가 됩니다. 맞겠죠? 9-2b가 되는데 이게 뭐보다 크나 같아요? 1보다 크나 같죠? c니까. 그죠? c가 1보다 크나 같다고 했습니다.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2b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8 이렇게 나옵니다.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b가 어떻게 나옵니까? 1보다 크나 같은데 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자, a가 1인데 b가 1, 2, 3, 4인 경우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케이스를 보면 자, b가 1이고 여기서 c가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각각의 b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c를 구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식에서 하면 되죠. 자, b가 1일 때는 7이 나옵니다. c가. 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2일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b가 2일 때는 이 2는 4가 되니까 이거 5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3일 때는 c가 뭐가 나옵니까? 2, 3은 6 빼니까 3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b가 4일 때는 c가 1이 나오게 됩니다. 맞겠죠? 그죠? 이렇게 4개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 하나에 대해서 b가 나오는 개수마다 c가 하나씩 결정되기 때문에 즉 b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됩니까? 해의 개수가 됩니다. 즉 특정 a 값에 대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개가 나오느냐면 4개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a가 2일 때를 해볼게요. a가 2면 여기에다가 2를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6이죠. 6. 자, 좀 더 써볼게요. 6 더하기 2b 더하기 c가 12가 됩니다. 그러면 넘기면 2b 플러스 c가 뭐가 됩니까? 6이 되죠. 그리고 c만 남기고 2b를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은 이제 넘기면 2b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자, b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고 이번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5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그럼 b가 2.5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b는 1하고 2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b가 1하고 2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몇 개가 나오느냐면 자, 여기서 좀 b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써볼게요. b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는 2개가 나오게 됩니다.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3일 때 해보겠습니다. a가 3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3, 3은 9 더하기 2b 더하기 c가 12가 되기 때문에 2b 더하기 c가 뭐가 되냐면 3 이렇게 나옵니다. 2b 더하기 c가 3이 나오게 되죠.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다시 똑같이 2b를 넘기게 되면 3-2b, 이건 1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2b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고요. b는 1보다 크거나 같은데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여기서 몇 개 나옵니까? 1개가 나오게 되죠. 자, 4개, 2개, 1개 이렇게 나옵니다.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해야 되는 거죠. 왜? A가 1, 2, 3인데 A가 1이면서 2가 2이면서 3일 수 없거든요. 2면서 3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사건들이죠. A가 1이고 2고 3인 경우. 그러면 합의법칙이 성립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4 더하기 2 더하기 1이 돼서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됩니까? 7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합의법칙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좀 많이 다른 곱의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사건 A, B가 있는데요. 이것이 동시에 또는 연이어 발생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A, 스몰 a,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스몰 b라고 하면, 자,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또는 연이어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곱하는 겁니다. 스몰 a 곱하기 스몰 b. 각각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곱함으로써 전체 우리가 지금 동시에 발생하거나 연이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곱의법칙입니다. 자, 이제 곱의법칙 예시 첫 번째 걸 보겠습니다. 자, 100의 자리는 소수, 10의 자리가 홀수이면서 5의 배수인 세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렇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자연수가 세자리 자연수인데요. 세자리 자연수인데 여기 지금 100의 자리에서는 소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소수. 근데 소수는 자, 이게 지금 100의 자리, 10의 자리라는 게 이게 한 자리에 10진수의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에서부터 9까지죠. 그러면 여기서 소수, 이거 프라임 넘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2, 그리고요 3, 5, 7 이렇게 4개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홀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0에서 9까지 수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이게 홀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 3, 5, 7, 9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5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5의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전체가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1의 자리 수가 0이나 5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지 5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따져보면 되냐면, 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는 4가지. 그리고 10의 자리에 경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5가지. 그리고 2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가지입니다. 자, 이걸 다 곱해야 돼요. 왜 곱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자리 자연수를 만들려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들이 동시에 또는 연이어 다 숫자가 정해져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가 정해지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해야 돼요. 또는 연이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곱의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이제 4개, 5개, 2개에 대한 부분을 다 곱하면 되기 때문에 총 몇 가지가 됩니까? 40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곱의법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54의 양의 약수의 개수 얘기합니다. 자, 이거 중학교 때 했었죠. 그죠? 양의 약수의 개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그죠? 소인수 분해하면 2는 4, 27이 14, 그리고 3, 39, 27, 3, 3 하면 54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기 지수가 2의 1승이죠. 그죠? 그럼 여기 지수를 따와가지고 이렇게 계산했죠. 그죠? 1 더하기 1 곱하기 여기 3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죠? 그럼 2 곱하기 4가 됐고 총 8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약수라고 하는 것은 54를 나눠 떨어지게 해야 되는 수죠. 그럼 그 숫자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1은 얘를 나눌 수 있죠. 그죠? 1을 제외하고 나면 어떤 숫자들이 돼야 되냐면 여기 54를 구성하는 소인수들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또 소인수들이 구성된다고 해서 뭐 2의 백승 이런 걸로 나눠 떨어지게 할 수는 없죠. 그죠? 소인수들을 54가 가지고 있는 개수보다 적은 개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2 곱하기 3의 제곱.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죠. 왜? 나눠버리면 어떻습니까? 약분되고 약분돼서 3만 남죠. 그죠? 되겠죠.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2를 하나보다도 적게 가지고 있고 곱해져 있고 3이 3개보다도 적게 곱해져 있는 숫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2를 쓰는 경우가 여기 쓰는 횟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쓰는 횟수. 곱해져 있는 횟수라고 해볼게요. 자, 곱해진 횟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가 한 번도 안 곱해져 있거나 그냥 한 번 곱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2의 1승이니까. 3의 경우에는 한 번도 안 곱해져 있거나 한 번 곱해져 있거나 두 번 곱해져 있거나 세 번 곱해져 있죠. 맞습니까? 이게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에 대한 값은 이렇게 됩니다.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하나도 안 곱해져 있는 경우는 1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2의 1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도 1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3의 1승, 3의 1승을 얘기한,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네들끼리 곱해줄 수 있죠. 맞죠? 이렇게 곱해줄 수 있고, 이렇게 곱해질 수 있습니다. 맞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를 한 번도 안 쓰는 경우, 3을 한 번도 안 쓰는 경우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2하고 3을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경우. 하지만 개수 제한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자, 여기 2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3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4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2만 사용할 수 있고 3을 사용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곱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시에 발생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되는데요. 곱해진 횟수가 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곱해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유는 0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2를 안 쓸 수 있는 경우까지도 고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를 안 쓰고 3만 쓰는 경우. 여기 곱해진 횟수 여기에 요 한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3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나오는 소인수들의 지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다 곱해주면 된다라는 공식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곱해법칙이 적용되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시입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영역이 있어요. 여기에 5개 서로 다른 색으로 칠을 합니다. 그러면 인접한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색깔을 같은 색은 중복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색이 서로 5개 다른 게 있죠. 그럼 여기 편의상 자, 색을 번호를 붙일게요. 1번 색, 2번 색, 3번 색, 4번 색, 5번 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칠을 해야 되는 이 5개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본인 말고 이 영역이 다른 영역과 가장 많이 접해 있는 거, 많은 개수의 영역과 이렇게 면해 있는 거, 그거를 찾아보면 어떻겠습?까 그거는 맨 위쪽에 있는 이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은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4개 영역과 다 접하고 있죠. 그런데 맨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은요, 이 영역과 이 영역 2개만 접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하나, 둘, 셋,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 3영역이죠. 그렇죠? 얘도 3영역, 얘도 2영역.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부터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가질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가 될까요? 색깔 가질 수 있는 게 5가지를 가질 수 있죠. 5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맞겠죠? 왜냐하면 1, 2, 3, 4, 5 중에서 아무 색깔도 선택을 안 했으니까요. 그죠? 그럼 5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를 1번 색을 썼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 지금 나머지 영역 중에서 가장 또 많은 면을 접하고 있는 부분이 가운데 있는 면이죠. 3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3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영역부터 먼저 색칠을 합니다. 그러면 요 영역에 대해서 몇 가지가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결정이 안 된 면은 고려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양쪽 면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결정을 해야 되는 면하고 이미 결정한 것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는 맨 위에 색깔, 1번 색깔 쓴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1번 색깔 여기 쓰였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은 나머지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입니까? 4가지죠. 왜? 1번은 요 맨 위쪽에 있는 녀석이 이 영역이 안 쓴
그 색깔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색깔 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번 색깔을 썼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2번 색깔을 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오른쪽에 있는 영역이 또 많이 면하고 있는 쪽이죠. 인접하고 있는 쪽이죠. 그럼 여기에서도 색깔을 생각해 볼게요. 몇 가지 쓸 수 있나요? 3가지 쓸 수 있죠. 왜 그런가요? 지금 결정된 색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얘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결정 안 된 건 생각 안 합니다. 1번, 그러니까 지금 맨 위에 있는 영역하고 왼쪽에 있는 영역이 인접한 2개 영역이죠. 이 영역에서 1번, 2번 색깔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1번, 2번 못 씁니다. 그럼 그걸 제외하면 3가지 색깔이 남죠.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서는 색깔 3번을 쓰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해볼게요. 자, 3번 색깔을 썼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양쪽 끝에 대한 영역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볼게요. 맨 왼쪽에 있는 영역, 이 영역이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3가지인 이유는 우리가 여기 맨 위쪽하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인접한 영역에 있는 색깔 말고 다른 걸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3번을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중복해서 써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냐?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몇 가지 쓰면 됩니까? 몇 가지를 쓸 수 있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가지입니다. 맞죠? 이 3가지 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요 맨 위쪽에 있는 거랑 바로 왼쪽에 있는 영역에 쓰는 색깔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떤 색깔 쓸 수 있습니까? 2번 색깔을 쓸 수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답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5가지, 3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 곱하기 답이 5 곱하기 4 곱하기 그리고 3 곱하기 3이니까 3의 3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요. 54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이 그림을 가지고 따질 때 설명한 접근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접근 방법에 대해 가지고 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이 지금 설명한 방법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문제가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좋을 겁니다. 네. 자, 이제 4번째 예시입니다. 자,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있고요. 500원짜리 동전 3개가 있고,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 3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서 지불할 때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입니다. 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 자, 영원 지불은 제외합니다. 지불하는 방법의 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일 금액을 지불을 해도 내가 사용하는 돈의 종류가 다르면 지불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지불할 때 1000원짜리 지폐 1장을 지불해도 괜찮겠지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써도 되죠. 그런데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거지만 지불하는 방법에서는 다릅니다. 왜? 실제로 내가 준 돈의 종류가 다르고요. 나한테 남아있는 돈의 종류가, 그 1000원짜리 지폐,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지폐의 종류가 다르죠. 개수가 다르게 남아있잖아요. 그럼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오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1000원짜리가 몇 개 있다고요? 여기에 2장. 그리고 500원짜리가 몇 개 있다고요? 3개. 그리고 100원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요.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자, 1000원짜리를 사용을 안 하는 경우, 1장을 사용하는 경우, 2장을 사용하는 경우. 자, 500원짜리를 사용 안 하는 경우,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2개를 사용하는 경우, 3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100원짜리를 사용 안 하는 경우, 그리고 100원짜리 하나 사용하는 경우, 2개 사용하는 경우, 3개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 각각의 1000원, 500원, 100원에 대해 가지고 가능한 경우의 수가 3가지, 그리고 4가지, 그리고 4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0원, 500원, 100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3, 42에 4를 곱하면 되니까 48가지. 요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여기서 끝내면 틀리는 겁니다. 이거 대표적인 문제예요. 이거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함정 문제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답 아니에요. 답 아닙니다. 요렇게만 끝내면은 안 되고요.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자, 3가지 곱하기 4가지 곱하기 4가지 중에서 뭘 빼줘야 되나요? 빼기.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시켜야 됩니다. 왜? 이 경우, 사용 안 해, 사용 안 해, 사용 안 해. 1000원도 사용 안 해, 500원도 사용 안 해, 100원도 사용 안 해. 자, 이거는
고비법칙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각 동전이 사용 안 되는 경우를 포함시켜 놨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다 사용 안 해버리면 0원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48 빼기 1이 돼서 몇 가지예요? 47가지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은 같은 예시인데요. 여기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앞에서는 지불하는 방법의 경우 개수를 물었는데 여기서는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묻습니다. 여기서는 앞에 부분과 반대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는 경우하고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내는 경우가 앞에서 얘기하는 지불 방법은 달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두 개를 어떻게 취급하겠다는 겁니까? 같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같은 경우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1,000원짜리가 두 장이 있어요. 그죠? 1,000원짜리가 두 장이 있습니다. 500원짜리가 세 개가 있고요. 100원짜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500원짜리가 1,000원 단위가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1,000원 단위가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금액 면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는 이 단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 이렇게 해줍니다. 자,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꿔요. 자, 중첩되기 때문에 여기서 풀이법 들어갑니다. 여기서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산해 버려요. 환산해 가지고 자, 1,000원짜리 두 장이 아니라 같은 금액 2,000원이죠. 2,000원에 해당되는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갑니다. 작은 단위로 바꿔 줘야지 됩니다. 큰 단위로 바꿔 버리게 되면 작은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돈을 표현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 하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지불하는 금액의 수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500원짜리가 몇 개 있다고요? 2,000원에 해당이 되는 500원짜리가 더 생긴 겁니다.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더 생긴 거예요? 4개가 더 생긴 거죠? 그럼 7개가 생기죠. 그리고 100원짜리는 자, 이들은 중첩 안 됩니다. 그죠? 금액이 3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앞에서 봤던 방법을 하면 이제 여기에서는 뭐 합니까? 자, 여기서 왜 앞에서 봤던 경우 얘기하냐면 이제는 중첩되는 게 없거든요. 지불하는 방법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버리면 지불하는 방법의 수하고 지불하는 금액, 지불 금액의 수하고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지불 방법의 경우의 수하고 뭐하고 같으냐면 경우의 수하고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가 같아집니다. 되겠습니까? 자,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가 같아집니다. 자,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서 아까 했던 방법을 쓰면 되죠. 여기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지불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500원을. 여기 지불하는 경우 4가지가 되겠죠. 100원도 지불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답이 나오는 경우가 답이 8 곱하기 4 하고 하나 빼줘야죠. 왜요? 0원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니까요. 그러면 48, 32 빼기 1이 돼서 31가지가 지불하는 금액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A, B, C, D의 4지점이 있는데요. 요 사이에 연결되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 연결 길이 있고, B, D 연결 길이 있고, A, C 연결 길이 있고, C, D 연결 길이 있는데 A에서 D로 바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유를 해야 되는 거죠. B나 C를. 근데 B를 경유함과 동시에 C를 동시에 경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왔다가 다시 C로 가는 경우 이러면 경유가 둘 다 되는 건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갔던 지점에 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요거는
A, B, D로 가든지 A, C, D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 B, D로 가는 길하고 A, C, D로 가는 길은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합의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건 고비 법칙인데요. 네, 고비 법칙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A에서 B로 가는 거하고 B에서 끝내면 안 되죠. A에서 B로 가는 사건과 B에서 D로 가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져야지 A에서 D로 가게 되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에서 D로 가는 경우, B나 C를 경유하는 각각의 경우는 고비 법칙이 성립이 되고요. B를 경유하는 경우와 C를 경유하는 경우는 합의 법칙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금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A에서 B로 가고 D로 가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길이 3개 있죠. 그래서 3가지예요. 그리고 B에서 D로 가는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입니다. 그럼 곱하면 돼요. 그럼 6이 되겠죠. 그러면 B를 경유해서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A에서 C를 경유해서 D로 가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2가지.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2가지. 자, 이것도 연이어 발생해야지 A에서 D까지 가죠. 그러면 4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근데 1, 2는 서로 동시에 발생한다, 안 한다?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요? 6 더하기 4가 돼서 10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